빠르고 쉽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명한 이웃집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일본을 제치고 이룬 놀라운 성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역은 누구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16년 만에 도착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택배 이야기까지 우리 생활과 직접 닿아 있는 이야기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듣고 나면 세월 참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소식부터 가슴이 뿌듯해지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요. 제네시스가 미국 진출 10년 만에 판매량이 무려 12배나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에는 일본 닛산의 고급 브랜드인 인피니티까지 판매량에서 제쳤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제 곧 미국 고급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제네시스는 현대차가 2015년에 만든 고급 승용차 전용 브랜드인데요. 국내에서도 제네시스만 타시는 마니아들이 꽤 있어요. 이 제네시스는 현대차가 우리도 벤츠나 BMW 같은 세계적인 명차를 만들어 보자고 새로 시작한 특별한 이름이에요. 마치 삼성이 일반 휴대폰 외에 갤럭시라는 고급 브랜드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자동차들이 모여서 싸우는 최대의 격전지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한국차가, 그것도 고급차 부문에서 일본의 오래된 명품 브랜드를 넘어섰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예전엔 해외 나가면 한국차 타고 왔다고 말하기가 조금 머쓱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제네시스 타보셨어요? 하는 말을 듣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기업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주인공은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소비 지출이 243조 8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년보다 12%나 늘어난 수치이고 전체 민간 소비의 16.7%, 6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제 시니어 계층이 대한민국의 핵심 소비 계층으로 급부상하신 겁니다. 여기서 민간 소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지갑을 여는 모든 돈을 뜻합니다. 장 보고, 외식하고, 옷 사고, 병원 가고, 취미 생활하고 이런 때 쓰는 돈이 전부 민간 소비예요. 나라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하면요. 민간 소비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기름의 거의 6분의 1 정도를 우리 시니어분들이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젊은 세대만 경제를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소비의 중심축이 되신 거죠. 한편으로는 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의 빠른 고령화로 앞으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IMF는 세계 각국의 경제 건강을 살펴주는 국제 주치의 같은 기관인데요. 시니어 비중이 커지는 만큼 나라가 시니어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시니어 계층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라 경제를 굴리는 당당한 주인공으로 부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제 조금 새로운 소식도 들어볼까요? 정말 기막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0년에 주문한 휴대전화가 무려 16년이 지난 2026년, 바로 올해야 주인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16년 만에요. 무슨 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2010년에 리비아에 사는 어떤 분이 휴대전화를 주문했는데 2011년에 리비아에서 내전이 터진 겁니다. 전쟁이 나면서 물류와 통관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가 창고에 15년 넘게 그대로 방치됐던 거예요. 2026년이 되어서야 누군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는 버튼식 구형 노키아 휴대전화가 대량으로 들어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쓰던 그 튼튼한 휴대전화 있잖아요.
2010년에는 그게 최신형이었겠지만 지금 받아보니까 완전히 구형이 되어버린 거죠. 주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반갑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세상에서 가장 느린 택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6년 전 과거에서 날아온 타임캡슐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보면서 16년이라는 세월도 참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0년이면요,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멈춰버린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 같아서 묘하게 감동적이기도 하네요. 다음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하나 있어서 간단히 전해드리고 주의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역 근처에서 간선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빌딩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총 13분이 다치셨고 2분은 크게 다치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버스가 왜 인도로 돌진했는지는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버스는 출발할 때나 정차할 때 순간적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류장에서는 항상 차도에서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하나만 짧게 전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 낳기 왜 이렇게 힘드냐는 말이 많은데 중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소식입니다. 중국이 인구 감소를 걱정해서 새해부터 피임용품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더 낳게 하려는 정책인데 중국 청년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냐며 반응이 아주 냉랭하다고 하네요. 저출산이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오늘 현명한 이웃집이 전해드린 소식들 어떠셨나요? 뉴스가 많아도 내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금방 잊혀지고요. 이렇게 생활과 이어지는 소식은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내일도 이건 알고 지나가야겠다 싶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명한 이웃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